일본 도쿄의 한 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생들이 정체불명의 문자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문자는 일본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 그것도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의 여학생만 쓰더니 며칠 사이 복도와 급식실, 심지어 수업 시간까지 교실 곳곳에서 한글 메모가 오갔고 학교는 결국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어를 쓰는 학생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SNS 영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한글을 퍼뜨린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 소녀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지마 하루카입니다. 도쿄 시내 고등학교 2학년이죠. 평범한 일본 여고생이었던 제가 어떻게 한글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도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무심코 스크롤하다가 눈에 띈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인플루언서 지안의 화장법 영상이었죠. 예쁜 메이크업에 홀려서 영상을 클릭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막이 일본어가 아니었어요. 영어도 아니고요. 동그랗고 네모난 글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저도 모르게 영상을 다시 돌려서 그 글자들을 유심히 봤죠. 신기한 건 그 짧은 글자들만으로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거였습니다. 지안이 립스틱을 바르면서 입모양을 움직이는 것과 자막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일본어나 영어처럼 복잡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이 글자는 뭐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니 한국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이라는 문자로 쓴다고 했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자를 쓰지 않는데도 의미가 통하더라고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서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 문자는 그런 복잡함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직관적인 문자라니?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그 동그랗고 네모난 글자들이 떠나지 않았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외국 문자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봤는지 몰라요. 자막을 따라 읽으려고 했지만 당연히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뭔가 규칙이 있어 보였습니다. 같은 모양의 글자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내일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잠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켰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숙제를 마치고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죠. 일본어 입력이 정말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한글이라고 치려고 하는데 일본어로 한자 한자 각각 입력해야 하고 한자 변환 후보까지 골라야 했거든요. 여러 개 후보 중에서 맞는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한글 입력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키보드로 글을 치는 속도가 엄청났거든요. 손가락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는데 글자가 술술 나왔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칠 수 있지? 궁금해서 한글 자판 구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든다는 거였죠. 가령 가라는 글자는 기역과 아를 합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글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일본어처럼 복잡한 한자 변환이 필요 없었어요. 한자 후보 고를 필요가 없다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만 눌러도 바로 글자가 완성되는 거였어요. 게다가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더 찾아보니 한글의 역사도 흥미로웠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문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어의 복잡함과 비교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히라가나 48개, 가타카나 48개, 거기에 수천 개의 한자까지 외워야 하는 게 일본어였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문자 시스템이 존재한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죠. 그동안 일본어의 복잡함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가 있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한글 자음과 모음표를 보고 또 봤습니다. 간단해 보이는데도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숙제를 마치고 나면 유튜브로 한글 강의를 찾아서 봤어요. 한글 배우기라고 검색하니까 정말 많은 영상이 나왔죠. 처음엔 자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따라했어요. 신기한 건 발음이 일본어와 비슷한 것도 있다는 거였죠. 기역은 일본어 가행과 비슷했고 니은은 나행과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글자를 조합해보기 시작했죠. 가, 나, 다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어느 날 친구 타카하시 유나가 제 노트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하루카,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글자네. 아, 이거? 한글이야. 한국 문자라고.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해했어요. 그래서 유나 이름을 한글로 써주기로 했죠. 타카하시 유나를 다카하시 유나라고 써줬습니다. 우와, 내 이름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다고. 유나가 감탄했어요. 어떻게 읽는 거야? 제가 한 글자씩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다, 이건 카, 이건 하. 유나는 금세 이해했죠. 조합 원리를 설명해 주니까 더욱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일본어보다 훨씬 간단해 보여.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배운 지식을 친구에게 가르쳐 주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유나도 관심을 보이니까 더욱 뿌듯했죠. 나도 배워보고 싶어. 어떻게 시작하면 돼? 유나의 요청에 기뻤습니다. 그동안 혼자 공부하느라 외로웠는데 함께 할 친구가 생긴 거였어요. 그날부터 유나와 함께 한글 공부를 시작했죠.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지식을 나누는 경험이었어요. 가르쳐 주면서 저도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유나의 질문 덕분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침대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걸 더 많은 친구들과 나누면 어떨까? 작은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진 거예요. 유나와 함께 한글을 공부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모리 사오리와 스즈키 아카리가 저희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 둘이 요즘 뭐 하는 거야?
맨날 모여서 이상한 글자 쓰고 있던데. 사오리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유나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죠.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글이야.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어. 한국 문자. 아카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저는 처음 한글을 발견했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인스타그램 영상, 문자의 효율성, 조합 원리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죠. 정말? 자음과 모음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사오리가 믿기 어렵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종이에 사오리라고 한글로 써주면서 하나씩 설명했죠. 이건 사, 이건 오, 이건 리야. 보다시피 시오사, 이응오, 리을이로 조합된 거야. 두 친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아카리는 자기 이름도 써달라고 했어요. 아카리도 써줘. 응, 아카리는 이렇게 써. 이응아, 키읔가, 리을이. 그 순간 4명의 비공식 스터디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교실 한쪽에 모여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였죠. 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라고. 사오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맞아.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래.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문자라는 걸 알고 더욱 흥미로워했죠. 유나가 말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구나. 일본어는 이런 원리가 없잖아. 아카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히라가나는 그냥 외워야 하는 건데 한글은 원리가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 그때부터 저희는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적 배경까지 찾아보면서 더 깊이 있게 접근하기 시작했죠. 4명이 모여서 한글을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글 공부가 한 달 정도 지속되었을 때였어요. 담임 이노우의 선생님이 저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들 요즘 수업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다른 학생이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 같았죠.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야? 이노우의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일본 학생이 외국 문자를 배우느냐?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선생님의 강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죠. 이유는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신기해하셨어요. 한글이라는 게 뭔지 보여줘봐. 제가 어머니 이름을 한글로 써드렸습니다. 나카지마 미사코를 나카지마 미사코라고 써드렸죠. 어머,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구나.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어요.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만둬야지.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라. 그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건 내가 처음으로 이해한 문자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쓴 한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가나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문자는 원리가 보이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용기가 났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한글의 장점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하루카야,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해라. 다만 학교에서는 조심해야겠지만 할아버지의 격려 덕분에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되 집에서는 계속 공부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죠. 대신 학교 밖에서 만나서 공부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냥 새로운 걸 배우는 건데. 유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압받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학교에서 한글 공부를 금지당한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시부야 카페에서 몰래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한글 공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친근해 보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 김민수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입니다. 와세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진짜 한국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민수 씨는 저희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걸 신기해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실제로 한국어 발음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뭘 듣고 싶으세요? 저희가 그동안 배운 단어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민수 씨의 발음을 듣는 순간 감동이었어요. 그동안 유튜브로만 들었던 소리를 실제로 듣게 된 거였죠. 똑같은 글자인데도 한국 사람이 발음하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발음이 정말 아름다워요. 사오리가 감탄했습니다. 민수 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글은 도구지만 한국어는 문화예요.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마음도 함께 배우게 되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글자만 배웠는데 진짜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유나가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민수 씨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좋죠. 시간 될 때마다 만나서 같이 공부해요. 그날부터 저희의 한글 공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서 진짜 언어를 배우는 단계로 넘어간 거였어요. 민수 씨는 한국의 문화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죠. 언어는 그냥 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민수 씨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어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공부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 학교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과 어울린다고 말이에요. 이노우의 선생님이 다시 저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오셨어요. 외국인과 어울리는 건 부적절하다. 특히 한국인과는 더욱 그렇고, 선생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저희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가르쳐 주시는 고마운 분이었어요. 왜 한국인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질문하지 마. 어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예의야.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죠. 그날 친구들과 만나서 상의했습니다. 모두 화가 나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카리가 분노했습니다. 언어 배우는 게 왜 나쁜 일이야? 사오리도 억울해했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언어는 자유야. 누구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걸 막을 권리는 없어.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학교에서 막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장소만 바꿔서 계속 만나기로 했죠. 민수 씨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민수 씨는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곳에서 만나면 되죠.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민수 씨까지 불편하게 해드려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열정이 고마워요. 저희는 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만나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은밀하게 만나야 한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탄압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랄까요? 한국어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언어는 자유야. 유나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언어를 배우는 건 자유였죠. 그렇게 몰래 한국어 공부를 계속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교육청 주관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한국으로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는 거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였죠. 친구들에게 바로 알려줬어요. 모두 흥미를 보였습니다. 진짜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유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식 프로그램이야. 민수 씨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 고향 근처예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민수 씨 고향도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프로그램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희는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이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것들을 써내려 갔어요. 지원서를 쓰면서 그동안 공부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본 한글 자막부터 시작해서 민수 씨와의 만남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한 달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저희 4명 모두 선발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사오리가 소리쳤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해 주셨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교육청 공식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안심하셨죠. 출발 전날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궁궐도 가보고 한강도 걸어보세요. 그리고 제 고향 부산도 일정에 있으니까 꼭 바다를 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 씨. 민수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이 보였죠. 그동안 공부한 글자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화면 속 자막이 현실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민수 씨한테만 들었던 발음을 여러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호스트 가족과 만났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해보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지마 하루카입니다. 호스트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어머, 한국어 정말 잘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2주 동안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꿈 같았습니다. 경복궁에서 한글로 쓰인 현판을 읽어보고 명동에서 한국어로 쇼핑하고 한강에서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특히 부산에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민수 씨 고향이라고 하신 곳이었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경험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결심했고, 나중에는 한일 문화 교류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인스타그램의 작은 자막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꾼 거니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은 단지 쉬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게 해준 언어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향해 열린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세상과 연결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